네, 자, 오늘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복문 부분에서는 편정 복문 중에서 인과 복문 살펴봤는데요. 인과 복문은 대표적인 그런 그 표지 관련사어가 요의, 인스, 뭐 인웨이 소이, 之所以是因为 이고 이것들은 모두 설명성 인과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설명성 인과는 이 결과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객관화된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데 반해서 추론성 인과는 뒤에 나오는 부분이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로 찌란 찌우. 그래서 이웨이 수어이와 찌란 찌우를 이제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조건 복문에서 중요한 거는 지요 차이, 지요 지요 요거 이제 구별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관, 단시, 복관, 또인데요. 이때 지요 차이와 지요 지의 차이점은 지요, 지요 뒤에 오는 이 조건이 지요는 유일한 조건, 지요는 유일한 조건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진관 뒤에는 한 가지 사실, 복관 뒤에는 여러 가지 사실이 오게 되고요. 이 단시 뒤에 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 근데 또는 그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환 복문 같은 경우에 이제 쇠란, 단시, 뭐 진관, 단시 이런 종류인데 그 중에서 부시 A, 얼시 B 그리고 부시 A, 지우시 B 이 두 개의 용법을 구별할 수 있는데 부시 A, 얼시 B는 전환 또는 병렬 복문으로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렬 복문으로서 A가 아니라 B, 앞에 거를 부정하고 뒤에 걸 긍정하는데 부시 A, 지우시 B는 선택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가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이 되어야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설 복문은 다시 우리가 일치성 가설하고 양보성 가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은 전환 관계 유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일치 관계면 일치 가설, 전환 관계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양보의 가설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전환 복문간, 양보 복문과 전환 복문간의 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시 뒤에 오는 그런 그 조건은 이제 가설의 조건, 진관에 오는 조건은 이미 일한 듯 시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광고를 이용한, 그러니까 성어를 이용한 해운 광고 중에서 쇠신소 위는 이 위를 이 목욕하다의 욕자로 바꿔서 이제 원하는 때 언제나 목욕할 수 있다라는 온수기 이제 카피가 되었고 칠러 오초원 이치를 이치로 바꿔서 자전거를 타면 그 속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자전거 광고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제 문화 부분에서 이제 그 목표 설정하고 교수학습 방법 뭐를 차용을 했는지 요거를 살펴봤죠. 그래서 교환이 제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교사가 가르친 교학 활동의 내용, 그림과 함께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토대로 제시된 교학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사용이 됐는지를 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각의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교수학습 방향에서는 중요한 그 키워드를 위주로 근데 오늘은 특히 언어 기능과 언어 지식을 구별을 했고요. 또 언어 기능을 이제 딴시ang 기능, 분리 기능과 다음에综合 기능, 종합 기능으로 해서 그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학개론에서는 우리가 외래어의 한어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어학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쌍음화와 한어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성에 있어서는 음절의 어소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는 뭐 이성이 개념이나 색채 의미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형태에 있어서는 그 편방의 변화, 문법에 있어서는 품사라든가 형태 변화 관점에서 한어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예제랑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외래어의 그 번역 방식, 음성을 이용하는 방식, 뜻을 이용하는 방식, 음성을 이용하는 방식,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 빌려오는 방식 네 가지 중에서도 이 의역사, 중국어의 의미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의 구조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역사는 외래사의 범주가 아니라 중국어의 그냥 복합사 내지는 중국어의 내부 단어로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그런 그 외래어라고 하더라도 번역 방식에 따라 각각 이제 그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비타민이라도 웨이성수는 이제 의역에, 웨이타민 이게 의미 겸역에, 그리고 추조천은
그 의역에, 띠시는 음역에, 호리엔 왕은 또 의역에, 그 다음에 인터왕은 반음반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역의 방식 중에서도 순수하게 음성만 하느냐 아니면 뜻까지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음이 겸역이냐 음역으로 나눌 수 있고, 반음반역도 절반씩 나눠서 절반은 음역, 절반은 의역을 해서 합치는 방식, 아니면 음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어수를 덧붙이는 방식,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예제랑 같이 귀납을 해두도록 하시고, 고대 문학에서는 청대의 시가이로, 이 부분, 그래서 신운, 격조, 길이, 성률, 설과의 어떤 내재적인 연계성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운의 반대에서 나온 것이 격조설이고, 이 둘의 장점을 모아서 길이설 나왔는데, 이 길이의 토대는 고증, 훈고이다. 학문을 이제 근간으로 시를 짓는다는 것이고, 어찌됐든 종당이 됐든 종송이 됐든 이들은 다 모방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매가 성령파를 이제 결성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반대하고, 모방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작가의 진실된 성정으로 시를 지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동성파의 고문론과 우리가 당송시대 때 고문운동, 전후칠자의 고문론, 당성파, 동성파의 고문론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당송시대 때 고문운동은 도와 문의 합의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조화에 있어서 점점 형식보다는 내용, 도의 전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송대 때 점점 더 편향되기는 하죠. 그리고 전후칠자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복고라고는 했지만 의고, 모방해서 따라서 짓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옛 산문 중에서도 지난 시대 때 산문만을 모범으로 상정을 했고, 이에 반해서 당성파는 의고, 베껴 쓰는 걸 반대하고 그 모범의 범위를 지난 시대 때뿐만 아니라 당송시대 8대 가문까지 확대를 했고, 요 산문론을 그대로 계승한 게 동성파인데, 동성파는 여기에다가 체계적인 산문 이론을 덧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동성파의 주장 기억을 꼭 해두시고, 아까 시에 있어서 웅방강이 형식과 내용과 훈고 3일체를 주장했다면, 산문론에 있어서는 요네가 마찬가지로 이제 시의 내용과 형식과 훈고, 고증, 이 3일체가 가장 완벽한 이제 그 시문의 그런 그 경지다라고 주장을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문학에서 이제 계몽, 구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 계몽이 나타내는 키워드는 반봉건주의, 즉 신분주의 뭐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 다음에 반유교주의, 육아, 뭐 유교주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분, 세속 이런 것들이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적, 그러니까 봉건, 근대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현대적인 사조를 갖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는 서구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집체보다는 개인의 주장하고 자본주의. 그래서 오사시기 때 이제 그 계몽의 주제가 많이 일어났다면, 구망의 주제는 이제 오사 이후로 좌익부터 문역까지 쭉 가는 거죠. 그리고 반제국주의. 즉 지금 반봉건주의보다 다른 외부 열강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을 막아내는,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기조가 더 이제 중요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그 공성 원시와 공산당을 필두로 한 그 혁명문학이잖아요. 근데 혁명문학의 기조도 이제 그 나라, 개인보다는 나라 이런 것들이 더 집중이 되고 정치적인 주제의 문화의 예술이 예속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마찬가지 전통적이고 동양적 관념, 민족, 국가, 뭐 마르크스 다 이쪽은 이제 구망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사 시기만 유일하게 계몽이 조금 이제 그 중심적인 지위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구망, 국방의 개념이 이제 압도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문예계 논쟁 중에서 신월파의 계급성 논쟁 같은 경우에는 신월파 양실추의 주장은 계몽에 가깝고, 그 외 반대 세력인 좌익 작가의 주장은 이제 그 구망에 가깝다. 그리고 양계고우 논쟁에서 국방문학이라는 키워드는 이 구망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겠죠. 자, 이것으로 이제 15강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